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이 재판 결과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곧 있을 대선 출마 자격이랑 이게 딱 직결되는 문제라서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해진 게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보냈잖아요. 유죄 취지로요. 아, 그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거요? 네, 맞아요. 파기환송.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법원이 볼 때는 유죄 가능성이 있다. 형량을 다시 정해봐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재판의 정말 핵심적인 쟁점이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벌금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계속 언급되는지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공직선거법 그 자체인데요. 이 법을 보면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딱 이 금액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가 없게 돼요. 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피선거권 제한 조항이 있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를 가를 수 있는 뭐랄까 결정적인 기준선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료 보니까 5월 15일에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다고 하던데요. 그럼 이 재판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역시 유무죄 판단인가요?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취지로 내려보낸 사건이라서요. 사실 파기환송심에서 완전 무죄가 나오기는 법리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겠지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재판의 무게중심은 유무죄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형량, 그러니까 벌금 액수가 과연 100만 원을 넘을 거냐 아니냐, 여기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호인 측하고 검찰 측의 공방도 아주 치열하겠네요. 벌금 액수를 두고서요. 이 전 대표 측은 당연히 100만 원 미만을 목표로 하겠죠. 당연하죠. 어떻게든 100만 원 밑으로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들을 강하게 주장할 거예요. 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적이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선처를 호소하면서 벌금 액수를 낮추려고 하겠죠. 반면 이제 검찰은요. 검찰은 뭐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근거로 들면서 원심 구형량 혹은 그 이상으로 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내려고 할 거고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네요. 근데 이 재판 결과 언제쯤이면 좀 윤곽이 드러날까요? 자료에 보니까 대선일이 6월 3일로 나와 있는데 그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일단 선거 관련 사건은 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선고 자체는 대선 전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아, 대선 전에요? 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게 또 중요해요. 끝이 아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만약에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이 전 대표 측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 그럼 또 네, 거의 확실하게 대법원에 가시 상고할 겁니다. 이걸 재상고라고 하는데요. 판결에 불복하는 거죠. 재상고 절차가 또 남아 있군요. 와, 그러면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대선 전에 최종 결론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상고를 하면 또 접수하고 심리하고 최종 선고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선 전에 모든 사법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야,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네요. 바로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요. 자료에 5월 11일로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정작 후보의 최종적인 법적 자격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이번 사안의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 중 하나예요. 후보 등록일은 코앞인데 후보의 피선거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어떻게 될지 최종 판단이 안 나온 거죠. 정말 난감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정말 만약에 이 전 대표가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재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하기 좀 그런데요. 피선거권을 잃게 되니까 이미 등록한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후보 자격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이런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민주당의 대선 전략 수립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주는 겁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재판의 핵심은 결국 벌금 100만 원을 넘느냐, 마느냐 이거고. 네, 그렇죠.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선 전에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아서 최종 확정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인 불확실성이 후보 등록이라는 정치 일정과 딱 맞물리면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사법 절차의 시간표랑 정치 이벤트의 시간표가 서로 엇갈리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긴장감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최종적인 법적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계속될 사법 리스크라는 안개가 후보 개인은 물론이고 소속 정당의 선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 정치 판세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한 번쯤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